안녕하세요, 유즈아입니다. 제가 중세시대라면 게임, 영화, 소설을 가리지 않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중세 관련해서 꽤 디테일한 챌린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알아보다가 문득 중세시대의 하층민 가정의 가장이 되어 최고의 가정을 꾸려보는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가장의 삶 챌린지!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주인공은 왕족 모드의 농노 계급으로 이제 막 결혼한 새신랑입니다. 소박한 작은 집과 암탉 2마리, 밭 6개만 가지고 플레이를 시작할 거고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치트를 사용해 영시몰레온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지는 시대에 맞춰 특성을 백성 전용 공간, 농노의 집으로 설정을 하고 부지 챌린지에선 단순한 삶, 공공 서비스 차단을 선택해줍니다. 부부의 옷은 수영복과 잠옷을 제외하고 전부 한 종류로만 설정을 해줍니다. 주인공은 아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중세 요리 모드의 채집과 사냥을 비롯해 일반적인 낚시와 농사, 채집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냥은 양궁 모드의 활쏘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활쏘기 기술 레벨에 따라서 다쳐서 돌아올 확률이 달라집니다. 기술 1에서 3레벨은 다칠 확률이 80%, 4에서 5레벨은 50%, 6에서 7레벨은 25%, 8에서 9레벨은 10%, 10레벨은 0%로 룰렛을 돌려 무사히 돌아올지 정해지는데요. 양궁 기술을 배우려면 관역을 구매해 집 안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 돈은 당장엔 가축의 사료나 생필품을 사는 데 쓰일 건데요. 챌린지의 첫 작은 목표가 바로 여름과 겨울이 오기 전에 계절에 맞는 옷을 구매하는 거예요. 농노 스타일의 옷은 한 벌당 500시몰레온, 중산층 스타일의 옷은 1000시몰레온, 귀족 스타일의 옷은 3000시몰레온으로 책정을 했고요. 신들에게 기본 옷이 아닌 새 옷을 입히고 싶으시다면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훗날엔 집을 증축하게 될 텐데요. 이때 증축에 필요한 확장비나 가구값 등 집에 관련된 것들은 치트를 이용해 값의 3배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농노가 좋은 집을 갖는 게 쉽지 않다는 설정 때문에 넣은 룰이에요. 이제 자녀에 관한 룰입니다. 주인공은 아이가 사회에서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어야 하는데요. 대장장이 모드로 기술을 가르쳐 대장장이로 키울 수도, 왕족 모드로 아이를 기사의 종자로 만들어 평민기사로 키울 수도, 짜수 장인이나 가구 장인으로 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세시대에선 기술을 전수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려면 스승님을 구해야 한다는 설정으로 가르치는 동안에는 하루에 500시몰레온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이가 수업을 받는 걸 강요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마련된 방에 가둘 수는 있겠지만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기술을 배우는 적성을 찾아주는 것도 부모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상 태어난 자녀가 딸이라면 훗날 시집을 보낼 때 지참금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가 같은 농노라면 3000시몰레온, 중산층이라면 5000시몰레온, 운 좋게 귀족과 연이 닿는다면 10,000시몰레온이 들고요. 아들이 태어난다면 청소년기 이후부터 농노군으로 전쟁에 강제 징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징집을 피할 뇌물값 3000시몰레온을 미리 모아두어야 합니다. 전쟁은 영지전이 잦았던 시기이니만큼 매해 봄과 여름의 첫날에 50%의 확률로 일어나며 겨울이 되기 전 가을의 마지막 날에 끝나겠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뇌물을 마련하지 못해 아이가 징집된다면 전쟁이 끝나는 날 룰렛을 돌려 절반의 확률로 아이의 생존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키운 아이들의 잘 자란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볼 수 있도록 청소년기 이전의 수명을 소폭 줄이고 줄인 만큼 청소년기와 청년의 나이를 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챌린지 설정에 맞지 않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나 버그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직 주인공 신만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끝! 그럼 닭장에 당장 먹을 사료만 한번 뿌려주고 챌린지를 시작해볼게요. 네, 챌린지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주인공 부부에게는 오늘이 바로 결혼식 다음 날인 신혼 첫날인데요. 네,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자친구였던 르네가 아침부터 눈앞에 있으니까 조금 쑥스러웠나봐요. 그럼 두 사람이 아침 인사를 나누는 동안 잠깐 주인공 가족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Leonard. 먼저 주인공의 이름은 이안 호프먼이고요. 가족을 위해 크고 쾌적한 집을 짓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어요. 성격은 자신만만함, 충실함, 가족 중심적, 깔끔함, 완벽주의자. 가진 것에 비해 꿈이 굉장히 큰 편인데 또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자신 있어 하면서도 속으로는 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편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르네 호프먼으로 사랑만 가지고 빈털터리인 이안과 결혼을 했다는 설정답게 영원한 동반자 야망을 주었어요. 성격은 가족 중심적, 충실함, 낭만주의자, 덤벙거림, 동물 애호가. 늘 사랑 표현에 있어선 이안이보다 적극적인, 가끔은 덤벙거리는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나 봐요. 가장 먼저 이 길을 쭉 따라서 물을 길어 올게요. 거리가 꽤 멀죠? 여기 있다. 물 저장하기. 여기서 물을 뜨면 집의 저장고에 물이 저장이 된대요. 시대상 수도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매일 아침 여기에서 물을 길어 올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저장고가 작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왕복 2시간인데 물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일 다니겠지만 더 알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마당에 우물을 파줘야 할 것 같아요. 물을 길어 왔으니까 바로 채집을 보내줄게요. 아구 인사하러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한 게 없는데 벌써 1시라서. 특히 채집은 서둘러야 하는 게 이안이 아무래도 별 기술이 없는 만큼 농사가 주 수입원이 될 텐데 이 채집에서 작물을 가져와야 밭에 심을 거리가 생기거든요. 지금은 봄이니까 봄에 심을 수 있는 걸로 잘 가져와야 할 텐데 어떠려나? 봄 농사의 운명이 달려있는 만큼 르네도 긴장이 되는지 계속 문 앞만 서성이고 있네요. 이안이 채집에서 돌아왔는데 웬 무드렛 하나를 달고 왔어요. 행운의 탈출, 곰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지만 이안이는 생채기 하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엔딩 날 뻔했는데요?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거 혹시 곰에게 다쳐오는 무드렛도 있을까요? 중세 요리 모드를 쓴 거거든요. 만약 있으면 채집도 사냥처럼 다쳤을 때 페널티를 주는 규칙을 추가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 다치는 무드렛이 나올 때까진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뭘 가져왔으려나? 봄딸기 셋, 가을 겨울 양파 셋, 도토리 4개. 망한 것 같죠? 심을 수 있는 게 꼴랑 딸기 3개뿐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가을 작물인 양파는 선반에 보관을 해주고 심지 못하는 도토리는 팬트리에 보관을 해줄게요. 그리고 딸기는 밭에 심어주겠습니다. 딸기를 심어봤는데 아무리 첫날이라도 밭이 너무 휑한 것 같아요. 여유롭게 굴기엔 일주일 안에 여름옷을 마련을 해야 하니까 곧 해가 질 것 같긴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채집을 다녀오겠습니다. 중세시대에서 낮은 신분으로 가난을 극복하려면 하루하루 빡세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안이 2번째 채집을 다녀왔습니다. 오자마자 르네에게 가고 있어요. Skip around. 네, 이안이 이번에 가져온 것을 보면 봄 파슬리 셋, 여름 체리 셋, 밤 4개. 이번에 또 파슬리 3개를 심을 수 있겠네요. 무조건 3개씩인가? 옆에서 난리가 났는데 애정 행각은 조금만 있다가 하고 일단 파슬리부터 빨리 심어주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밭은 휑하지만 뭐 그래도 완전 망했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도토리랑 밤이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씨앗만 더 있으면 밀가루를 만들 수가 있대요. 밀가루를 만들고 나면 식사 시간이 즐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Have any sicker foods? 밭일이 끝나고 드디어 첫 끼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요리책으로 꿀꿀이죽을 먹을 거고요. 르네 것까지 2개를 만들게요.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리도 이안이 담당입니다. 꿀꿀이죽이 번역전의 이름을 보면 귀리죽으로 되어 있던데 중세시대 때 먹을 게 없으면 주로 동물 사료로 쓰이던 귀리죽을 묽게 끓여 먹었었나봐요. 그러니 얼마나 맛없을까요? 오늘은 첫날이라 어쩔 수 없이 재료가 필요 없는 꿀꿀이죽을 먹지만 내일부터는 최대한 재료가 들어가는 요리를 해 먹을게요. 근데 뭐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 음식 맛이 중요하겠어요? 네, 중요했습니다. 르네가 입에도 대질 않고 있어요. 분명 엄청 배고픈 상태거든요. 그 정도로 맛이 없나? 그 사이 다 먹은 이안이는 혼자 홀랑 자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르네는 아직 식사 시작도 안 했는데? 많이 졸린 건 아니니까 깨워서 다시 르네에게 갈게요. 얼른 밥을 먹어야 될 텐데. Schwabbing the curbs. 유혹하려나 보다. Ah, 아, 그거다. 르네가 유혹을 해야 하는데 배가 나올까봐 안 먹었나봐요. 이안이는 르네의 사랑 나누기 취향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맞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오늘 난 내내 이안이가 바빠서 르네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우리 르네의 기분을 좀 풀어줄게요. flips. 근데 배고파. But what's 그냥 밥부터 먹었으면 좋겠다. No. 얼른 먹어. 아유, 똥배도 귀여워. 근데 또 안 먹네요. 아예 죽이랑 멀리 앉았어요. Bahira Imibi?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을 했고요. Uh-huh. Thibid Palifa? 아, 이거 어쩔 수 없나? Gribix? 아니, 그만 자러 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러다간 르네가 아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잠깐. 이거 혹시 사랑 나누기도 아기가 생기던가요? 지금은 요람을 넣을 자리도 없는데. 아! 이안이가 거침이 없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지금 이 분위기에 아내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때마침 이안이는 거침이 없습니다. Quicks beharfen. 좋아한다. 아, 아내 마음 읽기 힘들어요. Jeeps a bit. 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르네가 끝내 식사를 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리고 밭을 얼마 채우지 못한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새벽 6시라 이안이를 깨웠어요. 에너지가 덜 차기는 했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밤은 너무 어두워서 차라리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로 물을 길러 갈 건데 르네가 아직 자니까 살금살금 나갈게요. 오늘도 먼 길을 달려 물 깃는 곳에 왔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낚시를 좀 해볼까봐요. 르네가 어제 하루 종일 굶은 게 좀 마음에 걸려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사냥은 무리고, 근데 레벨이 낮아서 물고기가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호수에 물고기는 많거든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역시 아직은 물인가봐요. 레벨도 낮고. 뭐야? 우와! 엄청 큰데? 잉어네. 무려 23시몰레온이에요. 근데 르네를 위해 낚시를 했던 거니까 팔지는 않겠습니다. 얼른 집 가서 구워줄게요. 르네가 깨서 먼저 식사를 해버릴지도 모르니까. 서둘러 가야겠다. 저게 뭐지?
아주 쬐끔 늦었습니다. 다행히 르네는 깼는데 식사 전인 것 같아요. 자랑을 해야지. 저기 내가 뭘 가져왔는지 알아? 기대해. 이제 빨리빨리. 르네 아사하기 전에 잉어를 맛있게 구워서 맛있지? 버섯이 2개가 들어간 야채죽. Uh-huh. 아니 오다가 버섯을 땄지 뭐야. 양송이 버섯 비싼 거 알지? Mwah. 야채죽은 먹을만 했나봐요. 그릇을 싹 비웠어요. 이제 달걀 좀 꺼내주고요. 4개나 나왔네? 첫날에도 나왔었나봐요. 그리고 파슬리랑 딸기도 수확을 좀 해주겠습니다. 파슬리 18개랑 딸기 18개를 얻었어요. Yorib.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준 버섯을 밭 한쪽에 심어주고요. 수확한 파슬리와 딸기도 추가로 더 심어줬어요. 밭 한 군데는 혹시 몰라서 비워뒀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게 저희 집 뒤에 요거 레몬나무가 있더라고요. 아직 덜 자란 체리나무도 있고요. 요거는 계절이 아니라 아직 수확은 못하는 것 같고 레몬은 전부 수확을 해줄게요. 새벽에 일어났던 만큼 이한이가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얼른 씻고 잠을 자야겠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난 이한이는 스토브를 수리를 하는 중이에요. 어제 얻은 첫 계란을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서 4개를 전부 털어서 4인분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아니 도중에 스토브가 고장이 나더라고요. 첫날 뿌려놨던 사료를 닭들이 다 먹어서 배가 고프거든요. 얼른 마을에 가서 물건을 팔아서 사료값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 시작이 영 좋지 않아요. 마을에 가기 전에 사용할 작물 몇 개만 남겨두고 가방을 꽉꽉 채워볼게요. 작물도 다 수확을 해주고 계란도 챙기겠습니다. 사실 처음엔 왕족 모드의 방문 상인이 집에 찾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마냥 기다리기엔 닭들이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세 요리 모드의 표지판을 이용을 해보려고요. 표지판을 통해서 마을에 물건을 팔러 마을의 가게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이렇게 재료 구입하기가 뜨는데요. 뭐 꿀, 녹두빵, 달걀, 밀가루 이런 걸 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러 간 게 아니라 팔러 간 거였으니까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마을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고 왔다고 치고선 가방에서 바로 팔아줄게요. 앞으로도 이 방법을 쭉 쓰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첫 수익인데 얼마를 벌게 될까요? 여러분 대박 났어요. 와, 딸기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일단 닭부터 사료를 빨리 주고 아, 이한이가 자신만만해하는 이유가 있었네. 얘들아 밥 먹어. 많이 배고팠겠다. 가게 사장이 등쳐먹으려고 하진 않았어. 아, 무슨 소리야. 강령 따르기. 이한이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신의와 성실을 다합니다. 굳건한 관계는 거짓과 속임수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 비자금 못 숨긴다. 정확하게 719 시몰레온을 벌어왔어. 정말이야? 최고다. 아,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아, 맞다. 오늘 물을 안 길어왔네. 빠르게 물부터 길어주고요. 뭐야? 요리기술 습득? 르네가 요리를 했나 본데요? 뭐지? 르네가 팬트리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있어요. 맞죠, 물? 이것도 요리로 치나? 아무튼 이상한 걸 해먹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한이는 돌아가는 길에 채집도 좀 해주고요. 집 뒤에 있는 레몬도 따줄게요. 그나저나 3일차에 이 정도 버리면 여름옷 정도는 문제 없겠는데요. 우물을 설치하는 것도 여름 오기 전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뭐야, 집에 왔는데 아까 르네가 요리를 했던 게 맞았나봐요. 아, 맞네. 나 돈이 없네. 아니, 어떻게 만들었죠? 재료가 없는데? 돈이 준 걸 보면 사서 요리를 한 것 같은데 단순한 삶 특성이 있으면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든 거 아닌가요? 맞는데 못 만드는데? 아, 이걸 어쩌나 버그인가? 아니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만들더라도 계란부터 다 먹고 만들지. 다행히 계란이 상하는 요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 치즈빵도 팬트리 음식이라 상하지는 않는데 이미 돈도 나갔고 만들어버린 거 그냥 버리지 않고 먹겠습니다. 은혜가 동물 애호가 특성이 있어서인지 차마 닭이 낳은 첫 달걀을 못 먹겠었나봐요. 그래서 때마침 이웃이 치즈랑 빵을 저렴한 값에 나눠줘서 이한이가 일하고 오면 주려고 예쁘게 식탁에 차려놨던 것 같습니다. 빨래나 해볼까? Oh, Hannah. 아직 체력이 남아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닭이 구경 왔어요? 아저씨 내일 해 뜬대요? 어? 아! 내일 비 오네. 에잇, 더러운 세상. Ulak. 일단 다 빨았으니까 널기는 하고 우울하니까 뽀뽀나 해야겠다. 여보, 나 우울한데 뽀뽀 좀 해줄래? 네, 기분이 다 풀렸어요. 그나저나 오늘 이한이가 상태가 너무 좋아요. 여보, 이대로 자긴 아쉬운데 우리 춤이나 출까? 하나, 둘, 하나, 둘. 저 빨랫물 떨어지는 소리에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Ooh.